오는 12월부터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시작으로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시스템이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됩니다. 앞으로 기획재정부 등 관피아 출신 공무원들은 퇴직 후 곧바로 금융감독원에 갈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이 60여만 원의 금액을 부담하면 건강보험급여를 적용받아 평생 최대 2대까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내 IT 기업들의 1분기 매출액 증가율이 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외국인의 매도 공세로 또다시 1980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증권부 조민규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진일퇴 양상입니다. 오늘 우리 증권시장 어땠습니까?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매도세에 1980포인트 초반까지 밀려났습니다. 25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63%, 12.58포인트 내린 1981.77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가 이라크 내전 확산 우려에 하락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도 외국인의 이탈로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기관과 개인이 순매수로 대응했지만 지수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외국인이 359억 원어치를 순매도했고 기관은 344억 원, 개인은 74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55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통신업과 철강금속, 운송장비가 올랐고 은행과 비금속 광물, 우수창고, 전기전자는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SK텔레콤과 현대차, 포스코, LG화학 등이 상승한 반면 삼성전자와 현대중공업, KB금융은 하락했습니다. 이밖에 락앤락이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에 7.26% 상승했고 SK이노베이션과 GS도 이라크 내전 확산에 따른 유가 상승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동부건설과 동부 C&I, 동부제철 등 동부그룹 계열사들은 동부제철의 자율협약 체결 소식에 급락했습니다. 네. 자, 이 동부 패키지를 인수하지 않겠다라는 포스코의 권호준 회장의 결단에 따라서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양상입니다. 포스코 입장에서는요. 당연히 포스코 그룹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네. 동부 패키지를 인수하지 않겠다는 권호준 포스코 회장의 판단이 포스코 그룹주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25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포스코는 전 거래일 대비 1.71%, 5천원 오른 29만 7천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들도 함께 상승했습니다. 권 회장의 매각 부인설에 대우인터내셔널이 6.45% 상승한 36,300원의 거래를 마쳤고 포스코 플랜텍과 포스코 캠텍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포스코 ICT와 포스코 엠텍만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날 포스코 그룹주들의 동반 강세는 지난 24일 권 회장이 동부제철 인천공장과 동부발전 당진의 패키지 인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권 회장은 포스코가 져야 할 재무 부담이 인수했을 때 얻어지는 미래 수익보다 더 커 인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인수 포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권 회장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영태 KB투자증권연구원은 포스코는 이미 계열사로 동부제철과 같은 사업을 하는 포스코 강판이 있고 포항에 있는 포스코 강판과 인천에 있는 동부제철 사이의 거리가 멀어 물류비용 절약 등의 차원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면서 일단 시너지가 없는데 돈을 쓰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자체적인 재무구조 개선과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에 힘입어 포스코의 주가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앞으로 포스코 에너지와 포스코 건설, 포스코 특수광 등 비상장 회사들을 상장시켜 투자 자금도 확보하고 차입금도 상환하면 재무구조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포스코의 주가도 현재보다 20% 정도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에 이 경영권을 매각할 것이다라는 설이 퍼지면서 주가가 급등했었죠. 이 행남자기, 유상증자 소식에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 전해주십시오. 예. 경영권 매각설에 휩싸였던 행남자기가 타법인 증권 취득을 위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급락했습니다. 행남자기는 25일 코스닥 시장에서 전날보다 9.76%, 800원 하락한 7,4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경영권 매각설이 불거진 후 지난 18일부터 5거래일 동안 62%나 올랐다가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하자 급락한 것입니다. 행남자기는 전날 운영자금과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김정선의 사인을 대상으로 38억 원, 김정주의 사인을 대상으로 1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행남자기는 이번에 조달한 자금으로 타법인을 인수해 신규 사업에 진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남자기 관계자는 경영 컨설팅 업체로부터 컨설팅을 받아 신규 사업 분야를 모색하고 있다면서 어느 분야가 될지는 8월 임시주총 전에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 주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행남자기에 대한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 증권사의 연구원은 유상증자에 따른 물량 부담보다도 정확히 어떤 신규 사업에 진출할 것인지 공개되지 않은 점이 주가를 끌어내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근 경영권 매각설로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여전히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남아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어제 밤늦게도 제가 때마침 행남자기 대표이사하고 좀 저녁 자리를 함께 했었는데 회사 매각설에 대해서 물으니까 이번 주 초반까지도 노조하고 임단협 협상하고 있는데 회사 팔 거면은 내가 그렇게 하고 있겠느냐고 아주 강하게 부인을 하더라고요. 신사업이 과연 무엇일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증권부의 조민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는 12월부터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시작으로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시스템이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식품의 생산, 가공에서 유통과 판매, 소비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소비자가 식품의 이력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돼 식품 안전사고 발생 때 유통 차단 및 회수, 폐기 조치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간 식품업계 자율로 운영되던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식약처는 식품 위해 사고가 났을 때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영유아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한 제조 판매 업체는 최소 판매 단위 제품의 용기 포장에 식품 이력 추적 관리 번호와 로고를 반드시 부착하고 이를 식품 이력 관리 사이트에 입력해야만 합니다. 앞으로 기획재정부 등 관피아 출신 공무원들은 퇴직 후 곧바로 금융감독원에 갈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 기간을 늘리고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관련해 취업 제한 기관의 인허가와 안전, 조달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 유관단체를 알려달라고 요청이 와서 금감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안전행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 기관에 금감원이 최종적으로 포함되면 금감원장에도 관료 출신이 사실상 배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금감원장에는 줄곧 관료 출신이 임명되었습니다. 한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퇴직 후 2년인 취업 제한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고 취업 제한 민간 기업이 현재 약 4,000개에서 13,000여 개로 늘어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이 57에서 64만 원 정도의 금액을 부담하면 건강보험급여를 적용받아 평생 최대 2대까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급여 전환을 앞두고 임플란트 식립 치료 재료의 급여와 비급여 대상 제품을 구분하고 급여 제품의 가격을 결정해 제품별로 치료 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에 등재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임플란트 시술 비용은 기본적으로 행위 수가와 치료 재료 가격을 각각 구분해 보험급여를 적용하며 본인 부담률은 50%입니다. 복지부는 현재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임플란트 치료재료 제품 580여 개의 80%가 이번에 건강보험급여를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비용을 고려할 때 기능과 효과가 분명치 않은 고가의 제품은 비급여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치과 임플란트 시술 대상자는 다음 달 1일 이후 병의원에 등록을 한 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IT 기업들의 1분기 매출액 증가율이 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상장기업 1,500여 개사와 주요 비상장기업 1,140여 개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해 내놓은 1분기 상장기업 경영 분석에서 IT 기업의 1분기 매출액 증가율이 0.2%였다고 밝혔습니다.
1분기로만 보면 올해 IT 기업 매출액 증가율은 2005년 마이너스 0.5%를 기록한 이후 최저치로 반도체가 양호했으나 디스플레이 매출이 급속히 줄어 IT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전반적으로 둔화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자녀 교육 등으로 한참 씀씀이가 큰 40에서 50대 부부들 중 한 쌍은 맞벌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 때문에 서로 다른 지역에서 돈을 버는 부부도 12쌍 중 한 쌍꼴이었습니다. 통계청은 오늘 2013년 맞벌이 가구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준 배우자가 있는 가구는 1,170여만 가구로 이 중 맞벌이 가구는 42.9%인 505만여 가구에 달했습니다. 외벌이 가구는 490만여 가구로 전체의 42.2%, 부부 모두 직업이 없는 가구는 170만여 가구로 14.9%를 차지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가구 중 가구주의 연령에 따른 맞벌이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자녀 교육 등으로 씀씀이가 큰 40에서 5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네, 재계 순위 18위인 동부그룹의 동부제철이 결국 채권단 공동관리체제인 자율협약 방식으로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금융계열사 중심으로 왕성하게 인수합병을 진행하니 동부그룹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게 된 셈인데요. 금융부 윤홍우 기자의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동부그룹이 결국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 절차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자, 이 자율협약 어떤 방식을 의미하는 겁니까? 네, 워크아웃 법정 관리와 함께 기업 구조조정 방안 중 하나인 자율협약은 기업의 신청을 조건으로 하긴 하지만 사실상 채권단 주도로 고강도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방식입니다. 자율협약이 체결되면 동부그룹은 채권단의 정밀 실사를 받고 지금까지보다 강제적인 구조조정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일단 자율협약을 맺는 곳은 동부그룹 계열사 중에 동부제철 한 곳인데요. 동부제철은 총 차입금이 2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데다 당장 다음 달 초에 만기가 도래하는 7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갚을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동부제철은 최근까지도 인천 공장과 동부발전 당진의 패키지 매각을 추진해 왔는데요. 유력한 인수 후보였던 포스코가 결국 인수를 포기하면서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네, 이 동부그룹이 한때는 재계 순위 10위까지도 진입했던 잘 나가던 기업인데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된 이유는 어디서 찾아야겠습니까? 네, 동부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시작된 곳은 건설과 제철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철은 지난 2008년 대규모의 투자를 감행한 이후 업황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꾸준히 재무 구조가 악화되어 왔습니다. 동부는 이에 따라서 지난해 3조 원 규모의 자구 계획안을 마련했지만 자구안의 핵심이던 동부제철 인천공장 등의 매각이 1차적으로 실패하면서 결국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에 이르게 됐습니다. 동부그룹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현재 동부에게 자율협약 방식의 구조조정을 제안한 상태고요. 27일까지 동부가 이를 수용할 경우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동부제철은 현 김준규 회장의 경영권마저 위협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동부는 제철뿐 아니라 금융 관련 계열사들도 상당히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제조업종의 위기가 금융 계열사로 전이되진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는데요.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동부는 동부화재를 정점으로 동부생명, 동부증권 등 금융 계열사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특히 동부화재는 보험업계 수위의 알짜 기업으로 평가됩니다. 현재로서는 동부의 비금융 계열사 리스크가 금융 계열사들로까지 전이될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금융 계열사를 지배하는 동부화재의 경우 동부제철 등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익스포저가 605억 원으로 비금융 계열사들이 모두 법정 관리를 밟는다 해도 피해 규모가 한 600억 원 수준에 그칩니다. 동부생명 역시 지급 여력 비율, 이게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아직까지는 금융당국의 권고 기준을 웃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부화재와 달리 동부생명은 이번 사태로 인해서 고객 이탈 우려가 생길 수 있고 동부증권 역시 그룹의 리스크에 따라서 영업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여서 이번 사태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부 윤홍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경제주간지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평판 좋은 100대 기업 순위에서 처음으로 1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25일 포브스가 컨설팅 업체 레퓨테이션 인스티튜트와 함께 발표한 2014년 기업 평판 순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75점을 받아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공동 10위에 올랐습니다. 가장 평판이 좋은 기업은 77.3점을 받은 월트 디즈니와 구글이었으며 BMW와 롤렉스가 77.2점, 소니가 75.9점 등으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삼성전자가 평판 좋은 기업 순위에서 10위 안에 꼽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008년만 해도 196위에 그쳤던 삼성전자는 2012년 21위, 2013년 16위로 순위를 점차 높여왔습니다. 한편 LG그룹은 지난해보다 순위가 한 단계 내려간 64위를 기록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현지 시각으로 24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2014 LTE 월드 서밋 행사에서 LTE 최고 발전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올해 10회째를 맞는 LTE 월드 서밋은 글로벌 리서치 기관인 인포르마에서 주관하고 전 세계 100개 이상의 LTE 관련 업체들이 참석하는 세계 최대 LTE 컨퍼런스입니다. LG유플러스는 세계 최초 LTE 전국망 구축, LTE-A 기술 선도, VoLTE와 U+ HDTV, U+ 박스, U+ 내비 등 LTE 서비스의 성공적인 상용화와 세계 LTE 네트워크 발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박송철 LG U+ 상무는 이번 수상은 LG U+의 LTE 네트워크 품질과 서비스를 세계에서 인정받은 것이라며 향후 3밴드 주파수 대역을 활용한 초광대역 LTE-A 서비스로 LTE 비디오 시대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SK텔레콤은 글로벌 네트워크 장비 업체인 노키아와 핀란드의 노키아 본사에서 5G 시대를 위한 각종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는 협약을 24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사의 MOU는 차세대 5G 기지국의 개발에 필수적인 가상화 및 소프트웨어 기반 망 구성 기술과 차세대 클라우드 관리, 기가급 데이터 전송을 위한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기술 교류 및 공동 개발을 골자로 삼고 있습니다. 양사는 SK텔레콤이 보유한 풍부한 네트워크 개발 및 운영 능력과 노키아의 앞선 네트워크 장비 개발 능력이 만나 차세대 네트워크 기반의 기지국 개발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박진유 네트워크 기술 원장은 노키아와의 MOU를 통해 5G 기지국 기술 개발에 나서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차세대 네트워크를 위한 기술 개발에 힘써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의 미래통신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상으로 센 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